그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 이게 재앙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붕괴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워낙 생활력이 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아마 이뤄낼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좀 도와주고 투자하게 되면 바로 이제 경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게 붕괴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하겠다, 뭐 러시아가 개입하겠다, 뭐 다 개입을 하겠지만 가장 유력한 게 중국의 개입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6.25 전쟁 때만 봐도 북한군은 이미 전쟁을 준비했고 대한민국은 그때 군대가 겨우 형성이 돼서 정말 군대라고 하긴 힘들 만큼 이제 허접한 때였고 북한은 러시아가 이제 기계화 군단들을 갖다가 제공해가지고 탱크, 포병 해가지고 다 준비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군대가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전쟁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때려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은 짖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친 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6.25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군사력의 격차는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의 거의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해군, 공군, 그다음에 이제 뭐 포병 그리고 모든 병정에서 대한민국과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F-35가 지금 49대인가 있지 않습니까? 60대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제 미국 29기가 최고 좋은 전투기인데 이것도 낡은 겁니다. 옛날 거. 대한민국 공군과 붙게 되면 그냥 한 대도 북한은 못 듭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화력에서도 우리는 이제 한미연합군이기 때문에 미군의 화력과 대한민국의 화력이 한꺼번에 붙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다시피 지금 뭐 하마스나 뭐 이란이나 이런 게 꼼짝 못 하는데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몇 배나 강한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높습니다. 북한이 요란해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화력을 퍼붓기 시작하면 북한은 20분 안에 완전히 괴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 그 뻔히 아는 김정은이가 자기 목숨을 자초하면서 전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뭐 막 나갈 수 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잃을 거 없지만 북한 김정은은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김정은의 이익과 또 김정은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온 나라가 희생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김정은이 죽는다는데 걔가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할 이유가 전혀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뭐 일어나면 일어났지 북한이 우리를 때린다는 것은 거의 그냥 자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이번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현대전의 경험을 쌓고 무기를 지원받는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뭔가 받는다고 해도 거기 한계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군사력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점령을 못하는 이제 그런 한계에 있고, 그리고 서방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은 거의 9세대의 무기들을 갖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F-16도 옛날 비행기고 전투기고, 그리고 이제 하이마스 이런 것들은 다 옛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최첨단 무기들은 거의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이 K방산 로 인해서 무기가 엄청 현대화되어 있고, 그리고 미군이 이제 바로 개입을 하는데 F-22기가 뜹니다. 스텔스기가 뜨고, 그리고 이제 가월이라고 하죠. 폭격기, B-50 이런 것들이 뜨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뭐 무기를 전수받는다고 해도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힘들다. 다만 이제 그 SLBM 장착한 잠수함, 이거는 좀 약간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진짜 뭐 막다른 골목에 뭐 쏘겠다고 할 때는 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나 이번에 SLBM을 갖다 하나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 이게 재앙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붕괴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게 재앙인 것이지 저게 붕괴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통제된 삶, 지옥 같은 이런 노예화된 삶이 탁 풀어지면서 자유화가 되면 일단은 이제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고 마음대로 농사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북한 사람들이 워낙 생활력이 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아마 이뤄낼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좀 도와주고 투자하게 되면 바로 이제 경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게 붕괴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하겠다, 뭐 러시아가 개입하겠다, 뭐 다 개입을
하겠지만 가장 유력한 게 중국의 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 최악의 상태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풀려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러시아하고 지금 너무 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북한에 강한 압력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적대국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은 북한은 국가 위에 당이 있기 때문에 당 창건 기념 행사 때는 우방국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게 하거든요. 중국을 빼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하는 그 중국인민 해방군 그 행사를 하는데 북한 무감만 다 빼버렸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팩트로 나온 겁니다. 두 국가의 관계가 거의 적대국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적대국가는 아니지만 체제가 다른 국가 아닙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무관이 이제 중국인민 해방군 기념일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중국이 북한의 목을 틀어버리면 이거는 북한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북한은 이제 북한을 아주 멸망시켜가지고 아주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는 개혁개방 지도부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친중정부를. 친중정부를 세워가지고 중국의 군사우산을 쓰고 갈 수 있는 그 세력을 한반도에 집어넣겠다. 북한은 반중국가입니다. 친중국가가 아니에요. 철저한 반중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북한을 개입해서 친중국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북한이 경제개발을 할 때 그 경제개발의 주도권을 중국이 지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거죠. 북한을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제개발권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개발권을 중국에게 뺏기게 되면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먼저 개입하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든 변화가 되면 우리는 신속하게 북한에 개입을 해가지고 북한의 개발권을 대한민국 주도로 가게 하는 이걸 이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도 북한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아직 하나도 개발이 안 된 미지의 국가가 이제 북한이고 이 북한 지역이 이제 개발화되면 북한이 개발되면서 중국에 이제 낙후된 동부 삼성이 함께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거의 뭐 노른자리가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엄청난 경제 이 활성화의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를 중국이 그냥 손을 놓고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갖다가 레짐 체인지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한테 주는 게 아니고 친중 국가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목표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과 손을 잡고 친중 국가를 세우는 것처럼 하겠지만 그 친중 국가가 대한민국과 통일할 수 있는 친한 국가를 바꿔주는 그런 전략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이 열리기 시작해서 북한 주민들이 투표할 힘이 생길 때 그 북한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원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통일 전략으로 돼야 되는 거죠. 만약 북한이랑 통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려운 거는 그 이제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되게 비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을 막 죽이면서 한국 기업들을 갖다가 중국이 옥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이제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상품들이 좋은 거 다 알아요. 통제하고 이제 여론화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중국에 팔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밀수로 갈 수도 없어요. 인천항으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북한이 열리고 천리 국경이 중국하고 마주한다고 치게 되면 중국이 경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리 국경을 통해서 한국 물품들이 밀수로 다 중국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의 질 좋은 상품들이 중국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이 통로가 열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품이 제대로 중국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2,300만의 그 덩어리가 이제 시장화되면 대한민국이 절반의 사이즈가 이제 우리 편으로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수 시장이 늘어나게 되고 이 내수 시장이 동북 중국 지역까지 다 이제 합세가 되면 적어도 한 1억 명 이상의 내수 시장이 한국 경제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로. 그러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 내수 주도의 경제다 보니까 일본은 내수 구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도 굉장히 먹고 살만한데 우리는 수출만 안 되면 굉장히 힘든 구조이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좀 생기고 내수 경제가 좀 확대가 돼야 우리 경제가 이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일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국 경제의 그 약간 축소화된 어떤 조성장화된 이런 경제 구조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것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 그리고 이제 북한의 엄청난 노동력, 그러니까 뭐 이제 싼 노동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독일 통일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통일을 하면서 동독의 저평가된 이런 수준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동독과 동일시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를 1대1로 바꿔주고
임금도 갑자기 독일 수준으로 같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동독인들은 엄청 좋았습니다. 소독에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점점 갈수록 동독은 되게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는 동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더 싼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체코나 뭐 폴란드 이런 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돈대로 쓰고. 한반도 통일은 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세금에 의해서 그냥 공짜로 먹여 살려주는 독일식 통일이 아니고 이거는 시장화된 시장으로 철저하게 연계된 통일. 투자 개념으로.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그렇게 가야 이제 북한 사람들도 뭐 성취감도 생기고 또 자기네도 이제 그런 남쪽을 볼 때 우리가 빌어먹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또 대한민국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우리 살기도 힘든데 그걸 공짜로 준다고 하게 되면 서로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고 서로의 윈윈이 되는 통일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 어떤 개발 노하우, 이 기술력, 이 첨단 이런 시스템들이 북한에 투자가 되고 북한은 이제 저평가된 노동력과 지하 자원과 이 관광 자원이 이제 우리 하나의 어떤 그 국가 자원으로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이게 두 개가 시너지가 되게 돼 있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재앙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을 안 시키고 우리가 통째로 목이 살리겠다. 이런 건 우리의 생각, 단순한 생각일 뿐이지 북한에 2,300만의 북한 사람들이 왜 놉니까? 다 피터지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우리가 목을 살립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북한 사람도 남쪽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구걸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들에게 자유만 주게 되면 누구나 일을 해서 다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왜 우리 구걸합니까?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북한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 악밖에 안 남아가지고 목장을 하는데 꾼 매놓고 다 이제 매달아 놓고 주인이 어디 놀러 갔어요?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풀어놓고 그냥 놔두게 되면 염소는 주인이 1년 나가 있다 있어도 다 살아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다 목에 줄 묶어놓고 자유를 안 주고 장사 못하게 하고 이 사업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굶어 죽는 것인데 싹 풀어놓게 되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성장 노하우를 압축해서 북한이 이 노하우를 갖다가 이제 전수받게 되면 더 빠르게 더 멋있게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이란 땅 이 지리적인 어떤 그런 효과 압록강, 두만강 이 동북 지역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경제권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지금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잠깐 뭐 통일되는 과정이 뭐 무슨 뭐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엄청난 이제 우리 호황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통일을 안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북한을 우리가 통합하면서 병합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겁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이런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바꾸고 그건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